안녕하세요. 대리업 멘토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더 네이처홀딩스 배럴의 첫 결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럴의 이 M&A를 했던 더 네이처홀딩스가요,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까지 한번 해 드릴 거고요. 저와 같이 재무제표 한번 보고 바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 보실 거는요. 일단 첫 번째 요거는 더 네이처 홀딩스 재무제표입니다. 더 네이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같이 이야기 드릴 배럴입니다. 배럴의 재무제표인데 위에는 매출액 그리고 밑에가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네, 여기 안 적혀 있어서 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네이처홀딩스가 일단 자체 브랜드 발굴을 위해서 인수를 했었던 스포츠 의류업체, 워터 스포츠 의류업체죠. 이 배럴 수영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M&A를 통해서 인수를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였죠. 그 뒤부터 흑자로 전환을 한 건데 이 350억 정도를 웃돈을 주고 이 배럴을 인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코로나 시기도 겹치면서 긴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 네이처홀딩스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 것이 배럴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배럴은 더 네이처 홀딩스 종속 기업으로 편입된 이후에 처음으로 연결 순이익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상장 후 처음으로 현금 배당을 집행을 하면서 배당 수익까지 안겨줬는데요. 더 네이처 홀딩스가 M&A로 거둔 첫 결실이라서 더욱더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582억이었고 영업이익이 85억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52% 정도 더 증가를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그리고 배럴이 연간 흑자를 기록을 한 거는요, 2019년 이후에 4년 만에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쵸? 더나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에 총 748억을 주고 사왔습니다. 748억을 줘서 이 배럴을 인수를 한 건데 640억의 보통주 지분 47.7%를 확보를 하고 전환사채 10일을 통해서 108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해 배럴이 이 JMP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지분율은 40.8%로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흑자로 돌아선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더 네이처 홀딩스가 배럴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최초로 계상한 게 영업권이 504억이었고요. 이후 배럴의 브랜드 가치가 400억 정도로 인식이 되면서 영업권 취득 원가가 35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배럴 인수를 위해서 실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47%에 더욱더 많은 웃돈을 주고 사왔다라는 건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는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매출이 거의 다 겨울에 집중이 됩니다. 이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 여기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 아시죠? 거기 옷을 팔고 있는 건데 결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라이센스는 계속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되지만은 배럴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팔 수 있죠. 근데 이게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에 매출이 편중돼 있는 게 더 네이처 홀딩스고 배럴은 워터 스포츠지 않습니까? 수영복 같은 거. 그러니까 여름에 매출이 이제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은 버네이처 홀딩스의 약점이 뭡니까? 매출이 거의 겨울에만 나오는 건데 배럴을 인수하면서 여름에도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름, 겨울, 즉 서로의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M&A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겨울에만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름, 겨울이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변동성을 상당히 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기다가 해외 진출을 통해서 추가 성장도 염두에 두면서 이 중국이랑 홍콩 법인 쪽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더욱더 성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제 차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네이처 홀딩스 일단 차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떨어졌던 부분 중에 하나도 의류업체이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이 경기 민감주인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옷이라는 거, 즉 의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돈이 남아 있어야지 옷을 삽니다. 그쵸?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확실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우하향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배럴이 드디어 실적 전환에도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드디어 상승하기 조금씩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절 때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코로나 시절 때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더네이처 홀딩스가 배럴의 경영진을 아예 교체를 해버리면서 수익선 개선에도 작업을 돌입을 했고, 이래서 원가 부담 줄이고 배럴데이 뭐 할인 프로모션 싹 다 없애버리고 리오프닝에다가 해외여행까지 야외 활동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커지면서 드디어 이걸로 인해서 흑자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하던 점을 조금씩 멈추면서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 좀 더 경기적인 부분들을 더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은 경기가 아직 돌아서지 않았죠. 한국 경기가. 경기가 이렇게 빨리 반등을 해야지 주가도 같이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21년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코로나 한 다음에 양적 완화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좋아졌죠.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적도 좋아졌지만 그런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2022년도에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거죠.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여러분들 경기가 왜 안 좋아집니까? 바로 돈의 유동성 때문이라는 거죠. 돈의 유동성은 또 무엇이냐? 결국 현금의 유동성인 건데 유동성은 다 이해를 하실 거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자가 너무 세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거의 0%대였습니다. 돈을 빌려가라 이거죠. 돈을 1억 빌리는데도 이자가 0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빌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3.5%, 미국은 5.5%,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리니까 당연히 돈의 유동성이 떨어져서 시장에 돈이 없어지니 당연히 사람들이 쓸 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경기 민감주인 의류업체들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반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꼭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네이처 홀딩스 그래도 외국인들이 점점 사고 있죠. 왜냐? 이 배럴도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했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서도 실적이 상승하는데 주가는 하락해 있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게 된 것 같아. 왜냐? 다른 의류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박살이 났는데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괴리감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 특히나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모건 스탠리가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노무라, SG, 뭐 메릴린치 등등등 다 사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이베스트 뭐 등등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요, 제가 이 모건 스탠리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봐드릴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금 다 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건 스탠리가 계속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가의 매수가 있는 거고, 모건 스탠리가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식을 좀 파시긴 하셔야겠죠. 이러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체크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안 눌러주시면 저도 체크 안 할 테니까 꼭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